곱의 법칙에 보면 커다란 이 안에 순열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조합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순열과 조합을 한꺼번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순열은 우리 중학교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학교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6개의 숫자 중에서 3명을, 그러니까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중학교 때는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건 이제 중학교 버전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버전에서 조합은 뭐였냐면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나열이라는 자체가 의미 없죠. 순서에 상관이 없었어요. 또한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였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3명을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순서도 상관없고요. 자격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순서대로 나열,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를 고등학교에서는 순서대로 나열 따서 순열이라고 부르고요.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경우,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 자격이 같다라는 건 뽑아놓고 그냥 뭉탱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들끼리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중학교 버전으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쪽에 6분이 계세요. 6명 있어요. 자, 6명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집에 갈 순서를 정하고 싶어요. 6명. 순서대로 집에 보낼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다 같이 보내려니까 좀 그래. 3명만 보내고 싶어. 그래서 집에 갈 사람 3명을 순서대로 보낼 사람을 뽑고 싶어. 처음에 나는 고민하겠지.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누굴 보낼까 고민할 거야. 1명을 고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죠? 두 번째 보낼 사람은 몇 명 중에서 고민해? 5명 중에서 고민을 할 거야. 이제 마지막 몇 명 중에서 고민하면 되죠? 4명 중에서 고민을 하면 됐어요. 그렇죠? 중학교 때는 딱 이런 식이었습니다. 6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러면 6, 5, 4 이런 식으로 갔어요. 이게 중학교 버전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6명 있어. 근데 이번에는 집에 갈 사람 3명을 그냥 뽑고 싶어. 이 3명은 그냥 같이 가면 돼. 순서가 없어요. 그냥 뽑을 거야. 그러면 저는 똑같이 1명 뽑고 2명 뽑고 3명을 뽑을 건데 잘 생각해봐. 제가 준서 뽑고 용준이 뽑고 은유를 뽑았어. 이렇게 뽑은 거랑 준서, 은유, 용준이 뽑은 거랑 용준이 뽑고 은유 뽑고 준서 뽑은 거랑 용준이 뽑고 준서 뽑고 은유 뽑은 거랑 은유를 먼저 뽑고 용준이 뽑고 준서 뽑은 거랑 은유를 먼저 뽑고 준서를 뽑고 용준이를 뽑은 거랑 어때요? 어차피 집에 갈 건 똑같아. 그치? 이 3명이 집에 간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죠? 그렇죠? 자격이 같다라는 거야.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지금 우리 중학교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했었냐면 분모예요. 이 3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서인 3, 2, 1이 붙었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야. 왜? 왜? 했어? 일곱 개였어? 9개 아니었어? 그럼 어디서 나도 물장 보이다. 오,
이 아저씨 뭐래? 사기를 쳐. 참. 개수를 안 볼 줄 알았나? 무섭지? 나 개수를 다 봐. 자, 너 영광이잖아. 쟤는 틀리면 오답 3번씩 탔어. 평가. 숙제도 오답 탔어. 자, 시험 틀리면 10번씩 써. 자, 너희도 할래? 괜찮겠지? 해볼까?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순열에서는 순서대로 나열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조합에서는 순서에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이 뽑힌 순서를 전부 다 무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풀이의 구조가 순열은 그냥 이렇게 곱하는 구조고요. 조합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날 중학교 때 이걸 이제 만날 때 어떻게 했냐면 항상 구구절절히 얘기를 했어요. 9명 중에서 6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9명 중에서 청소를 할 사람 5명을 뽑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열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가 이걸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보기로 약속을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n명 중에서 n명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n명 중에서 r개를 뽑을 건데 이들을 순서대로 뽑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과정인데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어. 그럼 처음에는 n개 중에서 뽑을 거고 그 다음은 n-1개 중에서 고를 거고 그 다음은 n-2개 중에서 고를 거고 이렇게 계속 골라 나갈 거야. 그 다음에 언제까지 고를 거냐면 n-r 플러스 1까지 고를 건데 뭐라고 돼요? 이게 몇 개여야 돼? r개가 돼야 돼. 그쵸? 6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6, 5, 4였잖아. 그쵸? 7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7, 6, 5, 4였어요. 근데 4라는 숫자가 7에서 몇을 뽑는 거야? 4를 빼고 2를 더한 값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진 않으니까. 근데 조합에서는 이건 이따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이게 너무 번거롭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기호를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기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를 요거 그대로야. 자, 보세요.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NPR이라고 써요. 뭐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NPR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귀찮으니까. 자, 뭐예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대로 뽑는 경우에 써요. 다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대로 뽑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야. 7P 4라고 하면 그냥 7개 중에서 4개를 뽑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0P2라고 돼 있으면 10명 중에서 2개를 뽑으라는 소리구나. 자, 뭐 5P5 하면은 5명 중에서 5명을 뽑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이거는 선생님 왜 P라고 써요? 그냥 기호예요. 저렇게 쓰기로 사람들끼리 한 그냥 약속이에요. 왜 저렇게 써요? 그냥 약속이에요.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고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덧셈 이렇게 쓰는 거 약속이잖아요. 그쵸? 분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약속이에요. 그쵸? 루트 이렇게 쓰는 것도 약속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NPR이라고 쓰고 저 녀석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약속이에요.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냥 하시면 돼요. 7개 중에서 4개를 뽑을 거야. 그러니까 7, 6, 5, 4. 10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야. 그러니까 19. 5개 중에서 5개를 뽑을 거야. 그러니까 5, 4, 3, 2, 1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빨리. 했어요? 여기야.
1 아니야? 순서 안 뽑으면 하필은 내가 개수를 외우고 있었어. 몸을 진짜 자, 대표를 뽑는데 혹시 그 P 오른쪽 값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그걸 얘기해 보자.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녀석을 규칙을 기호로 표기하기로 했어요. 자, 요거 일단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이건 기호 체계입니다. 선생님, 저게 무슨 기호일까요? 자, 약속을 했어요. 아까 좀 전에 우리 5, 4, 3, 2, 1.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 생각 잘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7, 6, 5, 4, 3, 2, 1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중학교 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기호를 만들었어. 5라고 쓰고 뒤에 느낌표 붙이는 거야. 얘는 7이라고 쓰고 뒤에 그냥 느낌표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은 팩토리얼이라고 있는데 팩토리얼이라고 그 약간 공장 팩토리 알죠? 팩토리 그거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팩토리얼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저는 팩팩팩 거립니다. 그래서 5팩, 6팩, 7팩 막 이럴 거예요. 그냥 길게 말하기 싫어서 그래서 5 팩토리얼 그런데 저는 5팩이라고 읽을 거예요. 자 이건데 그러면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n팩이라는 건 예를 들어 7p 3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원래 우리가 쓰려면 7, 6, 5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7, 6, 5, 4, 3, 2, 1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서 4, 3, 2, 1을 써주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 조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봐.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약분해서 없애면 얘랑 똑같죠? 그쵸? 요거 이해되시나요? 7P3은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를 굳이 7부터 1까지를 곱한 형태인 7팩이라고 분모에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 써주고 분모에다가 그 4개를 지워야 되는 거니까 저는 4팩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이거 그냥 써본 거야. 자, 근데 어차피 얘랑 어때요? 서로 같죠? 그쵸? 같은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7은 그냥 여기에 있는 숫자인데 이 4라는 숫자는 7에서 3을 빼서 만들어진 숫자야.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NPR이라고 쓰면 여기는 N 팩인데 분모는 N에서 R을 뺀 값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걸 왜 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걸 그대로 숫자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떻게 쓰죠? 여기까지 써야 돼. 그쵸? 10개 중에서 8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쓰는 게 맞죠? 근데 저 방법으로 쓰면 분자에는 이거 쓰면 되겠죠? 그렇죠? 분모에 뭐 쓰면 돼? 10에서 8 뺐어요. 얼마죠? 2죠? 어떤 게 편해요? 누가 봐도 밑에 게 편하죠? 그래서 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작으면 3p 얼마, 4p 얼마면 솔직히 이게 편해요. 근데 숫자가 커지면 뭐 딱 보셔도 알죠? 그쵸? 여러분이 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외우시는 겁니다. 정의이기 때문에 NPR은 N-R팩분의 N팩이라는 건 정의예요. 정의.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우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보자. N, P, N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런 거야.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그럼 몇 팩일까요? N팩이겠죠. 봐봐,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래. 3명을 다 나열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3팩이야.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나열하래. 그럼 4명을 다 나열하라는 소리니까 4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N팩이 돼요. 그런데 아까 준서가 물어본 요 녀석 한번 해볼게요. N명 중에서 0명을 뽑아서 나열하래. 아무 짓도 안 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오, 아무것도 안 한 그게 경우의 수인 거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n팩 n에서 n을 뺐으니까 0팩이 됐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 아이를 분명히 n팩이라고 생각하기로 했거든. 그러면 이 분모가 얼마가 돼야 되냐?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0팩을 1이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0팩인데 0팩이면 0부터 어디까지 곱인데 솔직히 0을 곱했다는 거면 당연히 0이 떠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예요. 이것도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약속이야.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 존재하지 않는 숫자잖아요. 이걸 우리가 i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냥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약속이야. 0팩은 그냥 1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네, 저 9개잖아요. 근데 저 소수점이 3개여서 분할 일 있구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고생했다. 청소까지 하고 오느라. 어디 앉아요? 학생이. 앞에 계시는데.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좋아요. 정신 차려. 다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피곤하신 건 아닌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NPN은 N팩이고요. NP0은 1이고요. 0팩은 1이라고 합니다. NP0은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NP0은 분자는 이건데 N에서 0을 뺀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N팩이 되면서 약분되면서 1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아 마프는 안 펴도 돼요. 앞에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죠? 자,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NPR이 N-R팩분의 N팩 요거 필수 암기입니다. 암기. 그 다음에 요것들은 뭐 그렇구나에 대한 정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NPN은 N팩, NP0은 1, 0팩은 1이다. 이것들은 약속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가장 중요했던 건 이거랑 팩토리얼이 그 숫자부터 1까지 곱하는 의미다라는 거 요거 두 개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조합은 어떤 느낌이냐 아까 제가 나열해 드렸듯이 쭉 해놓고 분모해서 나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N, C, R 이렇게 씁니다. C라는 소리가. 자, NCI라고 쓸 거예요. 조합은. 이 C의 의미는 컨비네이션 알죠? 컨비네이션 필요할 때 그 컨비네이션. 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CI라고 기호를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희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순서대로 뽑을 때는 6, 5, 4였고요. 순서에 상관없이 뽑을 때는 6, 5, 4에서 3, 2, 1을 했었어요. 그쵸? 이걸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얘는 지금 6P3이었어요. 얘는 6C3입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쵸? 위에는 똑같아. 그쵸? 위에는 동일하고 분모만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NPR을 분자에 써주시고 분모 이건데 봐봐. 이 3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야? 요 숫자. 여기 3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모에 R, 10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왜? 순열과 조합은 분자는 동일해요. 단지 분모에만 이만큼이 추가됐는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는 분자는 순열과 동일하니까 순열을 그대로 써주시고요. 분모에 요 뒤에 있는 숫자인 R100만 추가시켜 주시면 되고 이걸 기억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쓰실 때는 요 NPR을 이걸 가져옵니다. 이걸 가져와요. N100, N-R100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분모에 이걸 추가시키는 거예요. R100 이렇게.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얘는 이거 기억하는 거고요. NCR은 요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차이는 R100이 분모에 추가된다. N100, NPR에서 R100이 분모에 추가된다.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똑같은 거 해볼게요. NCN과 NC0 한번 해볼게요. 채진아, 예를 들어 너희 6명 중에서 6명을 뽑았어. 근데 순서에 상관없이 뽑았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그냥 생각해봐. 6명 중에서 집에 갈 사람 6명을 뽑았어. 전부 다 뽑았다는 거지.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6가지? 은유는 어떻게 생각해? 너희 6명 중에서 집에 갈 6명을 뽑았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한 가지. 한 가지. 왜? 6명의 자격이 똑같거든. 그쵸? 순서에 상관이 없으니까 NC에는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NC0은 얼마일까? 그냥 NC0은 얼마일까? 얼마? 모르겠어요. 지훈아, NC0은 얼마일까? 하나. 자, 얘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규칙에 의하면. 근데 NP형을 앞에서 이미 1이라고 해놨죠? 그리고 0팩을 앞에서 이미 1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얼마?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머리 굴리지 말고요. 0 들어가면 당연히 떠요. 그쵸? NP형도 1이고 0팩도 1이고 NC형도 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주의할 건 요거. NCN이 1이라는 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NCR이라는 녀석은 요걸로 풀이가 진행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NCR을 NCN-R로 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자, 6명 중에서 제가 4명을 뽑았어요. 근데 순서에 상관없이 뽑았어요. 그러면 얘는 연산식으로는 6, 5, 4, 3 4, 3, 2, 1이에요. 이건 이제 그냥 연산식인 거야. 그렇죠? 4명을 뽑았는데 6, 5, 4, 3 4명을 제거해야 되니까 순서를 4, 3, 2, 1이 분모에 붙은 거야.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요걸 그대로 따라가면 6에서 4 빼면 2죠. 그래서 2라고 한번 바꿔봤어요. 그러면
위에는 2개고 아래는 2일이 될 거거든요. 근데 한번 잘 봐봐. 이렇게 약분되죠 어차피. 그럼 남아있는 것만 보자. 서로 어때요? 같죠? 생각해봐. 너희가 연산을 할 때 11C 8이라는 걸 표현하는 게 편할까? 11C 11에서 8 뺀 3을 표현하는 게 편할까? 당연히 이게 편할 거 아니에요 연산이. 훨씬 수월하잖아. 11C 9만 쓰면 돼. 3하고 2하고 1만 쓰면 돼. 그래서 약분해서 5하고 3 해서 계산하면 돼. 근데 이거 8개를 쓴다고 생각해봐. 막말로 11, 10, 9, 8, 7, 6, 5, 4에다가 그쵸? 8개니까 8팩 이걸 해야 되는 거지. 그쵸?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에서는 순열에서는 아니에요. 조합에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누는 것 때문에 실제로 약분해보면 똑같은 모양이 되는 이 원리를 사용한 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암기. 요것도 암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고 3가지인 거야 지금. 순열 기호 이렇게 표시하는 거, 조합 기호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조합의 숫자를 조금은 더 편한 숫자로 바꾸는 것까지. 그러니까 기호와 관련된 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의 기호와 관련된 내용은 딱 이게 답니다. 이게 다로 나오니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별표 친 3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요것들은 0 들어가면 무조건 1이다. NP에는 NP이고요. NC에는 1이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뭘까? 그냥 보세요. 얘는 순서가 있어요. 얘는 순서가 없습니다. 중요하고요. 얘는 자격이 달라요. 얘는 자격이 어때요?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아요. 구별이 됩니다. 얘는 관련도 없고요. 영향도 없어요. 앞에 누가 뽑혔는지 관심 없어요. 얘는 구별도 안 됩니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자격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이렇게 뭐가 있어. 순서도 있고 자격도 다르고 관련도 있고 영향도 있고 구별도 돼. 그러면 순열인 거고요. 순서도 없고 자격도 다 같고 관련도 없고 영향도 없고 순서 구별도 안 돼요. 누가 먼저 뽑혔는지 관심도 없고. 그러면 전부 다 조합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는 순열과 조합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순열과 관련된 애들을 공부를 할 거고 그게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집에 못 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어떻게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쵸?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순열에 대한 5가지 유형 설명과 함께 맞불 들어가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세요.